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 혹시 이런 상황 겪고 있지 않으신가요? 장사는 그럭저럭 되는 것 같은데 왜 통장 잔고가 항상 비어있는 느낌이지? 아니, 카드 결제 대금이 들어오면 인건비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비나 공과금 내다가 아니 계속 메꾸느냐고 바빠. 뭐 마이너스야 계속. 그러다가 세금 신고 기간이 오면 야, 이거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내야 돼. 정말 이런 음식점 사장님들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하소연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나중에 세금 낼 때 보니까는 진짜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가게 이거 운영은 계속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나. 실제로 대출 많이 받습니다. 이거 내기 싫으신 분들이 뭐 체납에 연체, 신용 불량까지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거기까지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보통 자영업 운영하시거나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 부채가, 빚이 보통 억 단위는 그냥 넘어가요. 짜잘짜잘하게 코로나 대출이고 2천, 3천, 저신용 자금이고 3천 쌓이잖아요. 1억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음식점을 해도 어떤 사장님들은, 저희 거래처 같은 경우는 특히 세금을 현명하게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꿀팁, 해법까지 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꿀팁은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는 거다. 음식점 사장님들 중에서는 연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데도 일반 과세자로 신고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거 정말 완전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를 10%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간이 과세자로 할 경우에는 업종별로 1.5에서 4% 정도까지만 내면 돼요. 그리고 음식점업은 보통 2에서 3% 정도거든요. 그럼 원래 부가세 10% 내야 되는데 엄청난 차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월 매출이 500만 원인 작은 식당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연매출이 6천만 원이라고 할 경우, 부가세 몇 프로라고 했죠? 10% 곱하기 10% 하면 얼마죠? 600만 원 부가세입니다. 그런데 간이 과세자라고 한다면 연매출이 6천만 원일 경우 얼마죠? 바로 150만 원. 연간 450만 원이라는 부가세가 차이 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간이 과세자의 위력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매출이 8천만 원이 가까워지면 미리 세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장을 꼭 맡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익을 조절하고 비용을 맞추면서 세금을 적절하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게 연 매출 4,800 미만일 경우 부가세를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지만 1억 400이 넘어가면 일반 과세자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바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의제 매입 세액 공제인데요. 이거 정말 음식점 사장님들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간이 과세자도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구입할 때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쌀, 야채, 고기, 생선 이 재료비를 일정 비율로 세금에서 공제받는 겁니다. 증빙 자료를 제대로 챙기는 겁니다. 이 농산물 구입 시에는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의제 매입 세액란에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많은 사장님들이 어차피 간이 과세자니까 부가세 적게 내는데 뭐 더 필요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공제는 추가 공제로 돌려받는 거거든요. 놓치면 완전 아깝겠죠. 세 번째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음식점 사장님들 보면은 개인카드, 개인카드로 사업 관련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거 정말 비효율적이고 경비가 인정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혜택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현금 영수증 가산세 부담이 감소가 된다. 현금 거래를 줄여서 가산세 리스크를 낮춰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카드 수수료를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카드 수수료도 당당하게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월 수수료가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연간 360만 원을 경비 처리하는 거예요. 대박 아닌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포인트를 캐시백으로 또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이 카드사에서 주는 포인트나 캐시백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수익을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용 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카드보다 적립률이 더 높습니다. 아시겠죠?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월 카드 결제를 1,000만 원 정도 하는 식당에서
0.5%를 캐시백 카드로 쓰시게 된다면 월 5만원, 연간 60만원 추가 수입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업용 카드로 결제를 하면 부가세가 매입세액공제도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일석삼조 아닌가요? 자, 각 은행 홈페이지나 방문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고 사업용 카드를 신청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연회비가 무료인 카드들도 많으니까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홈택스의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인데요. 이거 안 하시면 진짜 완전 큰 손해입니다. 현금 거래가 많은 음식점이라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가산세를 내야 되거든요. 지금같이 불경기, 뭔가 남는 거 없는 시대에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해주면 고객들도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재방문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종업원 4대 보험 가입 시에는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가 있다. 자, 알바생이나 정직원을 새로 뽑을 때 4대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라고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고용세액공제라고. 이거 진짜 큰 혜택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청년 직원 같은 경우가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 자, 1인당 연간 실제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거나 법인세가 많이 나오면 이 고용세액공제로 많이 세금을 절세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조건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신규 고용이어야지만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기존 직원도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4대 보험 정상 납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액공제라는 점이에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예요. 세금에서 바로 빼준다는 개념이죠.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직원 한 명 뽑는 게 부담스러웠다면 사장님들 이 세액공제 혜택까지 고려하신다면 실제 인건비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소상공인 공제부금인데요. 음식 사장님들한테는 가입할 경우 혜택이 있는데요. 자, 음식점 사장님들한테는 이거 필수예요. 자, 이 제도의 놀라운 점은 현재 절세 플러스 미래 노후 대비가 동시에 할 수 있다. 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는 거고, 자, 퇴직금 마련할 수 있는 플랜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소상공인 공제부금도 많이 활용합니다. 연간 최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미래 혜택이나 폐업이나 은퇴 시 원금이자 수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자면은 월에 한 40만 원씩 만약에 납입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연간 480만 원이죠. 그럼 소득세율 구간이 24% 구간이라고 한다면 연간 약 115만 원의 세금 절약이 되는 겁니다. 10년 후에는 이걸 계산해 보면 약 5,500만 원 정도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 이자까지 수령한다면 대박 포인트가 아닌가요? 자, 가입 조건도 간단해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표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음식점업 같은 경우 아까도 저 대패 무한 대패 삼겹살집 사장님 만나고 온 후거든요. 야,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은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자영업을. 그러니까 이 자영업을 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이 트렌드가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돈이 벌 때도 있고 돈을 못 벌 때도 있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업종을 계속 변경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빠듯한 와중에 이 음식점 업은 특히 노후 대비가 어려운 업종인데 세금도 절약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일석이조가 될 수가 있겠죠. 아, 진짜 사장님들 진짜 돈 모아서 자영업 하시면서 돈을 모아서 막 내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분들 거의 존재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살기 쉽지도 않아.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 않아. 이런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사장님들이 내가 지금도 빠듯한데 공제 부분까지 저축까지 하시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금을 아끼는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 자, 일곱 번째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인데요. 이거 아는 사장님과 모르는 사장님이 차이가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감면 조건으로 말씀드리자면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음식점 업이라고 한다면 감면 혜택이 있는 건데요. 소득세 10%가 감면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연소득이 3천만 원이라고 할 때 소득세가 약 300만 원 정도, 감면액이 3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연간 5천만 원이면 어떻게 되죠? 소득세가 약 8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감면액이 바로 8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 항목을 체크하고 신고하는지 세무대리인한테 맡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결산 보고 확정 신고하고 나서 세무조정계산서를 꼭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보시면서 확인해 보면 내가 그런 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매출이 늘어나서 그러면 미리 법인 전환도 한번
대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앞으로 벌고 뒤로 다 빠집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여덟 번째는 이거 정말 많이 활용하는 거 접대비 한도 내 경비 처리인데요. 이거 제대로 활용하시면 회식비나 접대비에서 세금 혜택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차량을 리스하거나 구매를 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한 비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면서 차량을 쓰거나 배달업에 관련된 업종을 하거나 뭔가 운반하는 차량이 있거나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사업하다 보면은, 아니면은 사업용으로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겠죠. 또 이런 사업용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세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차량을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장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차량 가격의 100%를 한 번에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간 5년 기준으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5년 동안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점입니다. 근데 초기 현금 부담이 좀 부담이 크다, 이게 단점이 있어요. 세금 혜택은 가장 좋기는 한데 손해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게 좀 내가 큰 현금이 들어가는 걸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 회사에 운영하는데, 가게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여유가 없다 할 경우에는 차량을 렌탈하거나 리스,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매할 경우는 차량 가격이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5년을 나눠서 보면 연간 400만 원씩 감가상각이라는, 구매할 때는 이런 세금 혜택이 있는데 문제는 즉시 현금을 크게 지출해야 된다 라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리스나 렌탈은 월에 예를 들어 45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곱하기 12개월을 한다면 연에 한 540만 원 정도가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 초기 현금 지출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에 캐피탈이나 이런 리스 뭔가 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금리나 좀 약간 손해보는 그림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금 지출은 크게 처음에 들어가지 않으니 내가 어떤 장단점을 활용할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빠듯한 음식점 같은 경우는 리스나 렌탈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창업 초기나 코로나 같은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어려운 시기에 현금 보유가 생존과 같은 그런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리스를 하거나 렌탈을 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차량 보험이나 정비, AS까지 포함된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편의성이 존재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구매가 확실하게 비용적인 부분에서 저렴할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현금 흐름과 절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좋다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는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절세인데요. 이거 음식점 사장님들이 정말 중요한 이슈 중 이슈예요. 임대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라고 발생을 하게 되는데 소득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장님들이 이런 걸 모르고 나중에 큰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예시를 들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보증금에서 3억을 뺀 금액의 정기 예금 이율을 곱하고 60%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만약에 5억 원이라고 하고 정기 예금 이율이 3% 정도라고 하면 5억 원에서 3억을 뺀 2억에서 3% 곱하고 60%를 곱하면 360만 원이 간주 임대료 소득에 추가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피하려고 전략적으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이는 방법을 택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임대인과 협상을 해서 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줄이고 대신에 월세를 약간 올리는 방향, 이런 선택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방법 중 하나,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건데요. 개인 사업자는 3억 원이 한도이지만 법인 사업자는 10억까지 간주 임대료가 면제가 되거든요. 실제 절세 효과를 보면 5억 원 보증금을 3억 원 플러스 월세 50만 원을 증액해서 조정을 하면 기존 간주 임대료에서 360만 원 플러스 소득세 약 90만 원으로 총 부담 450만 원이었는데 조정 후에는 월세 증액 연 600만 원에서 기존 소득세 절세를 전략을 90만 원 정도로 빼면 실제 부담금은 510만 원 정도 된다? 물론 월세가 올라가지만 간주 임대료, 가상소득에 대한 세금은 피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면 섭하겠죠. 그래서 또 추가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족 직원을 급여로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연금저축 상품을 좀 활용하는 건데요. 배우자가 정식으로 직원으로 고용을 한다면 월 250만 원씩 급직정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50만 원은 연금저축으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사장님의 소득이 분산이 돼서 세율이 낮아진다. 간단한 이런 묘미인데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금야금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걸 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붙게 되거든요. 그럼 이중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소득도 분산되고, 그러면서 노후 대비도 함께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매장 인테리어 주방 기구를 구입할 경우 일시불로 구매하면 리스료가 100% 경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매장 인테리어나 주방 가구 구입할 때 일시불로 구입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가 되는 건 맞는데, 리스 같은 걸 활용하면 월 리스료 100%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정도의 주방 기구를 구매하고 리스 회사에 매각을 하고 다시 리스로 임차를 하면 월 리스액 전액을 경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금 흐름도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리스백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 창업 초기에 이 지출에 관련된 방법 중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자, 세 번째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금 있잖아요. 분할 납부를 하면서 절세할 수가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가맹금은 일시불로 지급을 하면 한 해의 모든 비용이 집중돼서 이익이 클 때는 세금 혜택을 크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절세 효과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가맹본부와 협상을 해서 만약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면 매년 균등하게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분산의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 현금 관리에도 유리하게 되겠죠. 네 번째는 배달앱을 수수료 대용 직접 배달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법인데요. 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자체 배달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업무 위탁으로 고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정규직보다 4대 보험 부담 줄이면서 위탁 수수료로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이 자체 앱이나 전화 주문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도 개발하는 비용이니까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객 데이터 확보가 되기 때문에 마케팅까지 연계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개발을 한다면, 이런 앱 개발을 한다면 그런 포인트를 살릴 수가 있다. 다섯 번째, 음식점을 하면 이거는 공동구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 음식점이 공동으로 구매해서 절세를 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구매법인을 하나 설립을 한 다음에 식자재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 단가를 절약할 수가 있겠죠. 물론 세금 혜택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구매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개별 음식점들은 구매법인으로부터 매입 비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가능하죠. 거기에다 대량 구매로 인해서 할인 혜택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연합 크루를 만들어서 활동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소상공인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절세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혁신적인 모델이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정책 자금이라든지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창업 패키지라든지 뭘 활용하면 뭐 구독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자, 여섯 번째는 음식점 체험형 요리 교실을 운영을 해서 다각화하는 전략을 짜는 건데요. 단순 음식 판매에서 벗어나서 요리 교실, 이걸 병행해 가면서 운영을 하면 서비스업 매출을 분산시키면서 업종을 다각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금 절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리 교실에서 수강료라는 게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용역 매출로 처리를 하고 이 교육 관련된 거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용 재료비 같은 경우는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오픈 시즌에 창의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일곱 번째는 음식점 원재료를 직접 생산하는 농장을 운영한다. 왜 음식점에 사용하는 뭐 채소나 허브라든지 각종 재료들 있죠. 이걸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작은 농장을 운영을 하면 농업소득 이런 걸 분리신고가 가능하거든요. 농업소득 같은 경우는 연 1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거든요. 그리고 농업용 시설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세 공제라는 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농장은 세금 혜택을 받고 우리 운영하는 매장도 세금 혜택을 받고 윈윈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 마케팅까지 겸해서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포인트를 삼을 수가 있겠죠. 여덟 번째는 음식점 공유주방 임대사업 병행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 제가 말씀드린 다 혁신적인 모델이에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음식점 운영 시간 외에 주방 시설을 요리사나 배달 전문 업체에 시간대별로 임대를 하는 공유형 주방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임대 수입을 별도로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소득 분산의 효과가 있거든요. 이 주방 시설 같은 경우 감가상각비는 양쪽 사업에서 적절히 안분해서 경비 처리하고 공유 주방 수입은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분리 신고를 해서 전체적인 세율 부담을 줄이는 스마트한 절세 방법이다. 자, 아홉 번째, 음식점에서 소스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브랜드 소스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음식점에 시그니처 소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양념을 제품화하는 거죠. 저희 거래처 중에 감자탕 하시는 분 연에 한 30억 정도 하는 그런 대표자가 있거든요. 거기 소스나 이런 분말 스프라든지 이런 거 레시피를 개발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제조업으로 인정이 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소득세 10%는 감면이 되고 제조 원가는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걸 제품 개발하는데 연구라는 걸 하잖아요. 그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도 가능하거든요. 이 포장지나 라벨, 디자인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경비 처리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마트의 납품을 통해서 음식점 외에 추가 수입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고부가가치의 전략이다. 자, 10번째, 음식점 직원을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활용하는 법인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조리기술이나 서비스 교육을 받게 하게 한다면 우리 매장도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비도 80에서 100% 지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인건비 부담도 줄이면서 역량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교육 참가하는 그런 직원에게는 훈련 수당도 지급되거든요. 그리고 사업주 같은 경우는 교육기간 내에 인력이 좀 빠져 있잖아요. 그럼 대체 인력 지원비도 받을 수가 있어요. 대박이죠. 숙련된 직원을 확보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서 비용 절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동시에 트리플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다. 이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 지원 사업 사업계획 쓸 때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11번째, 음식점 폐식용유 재활용 수입 사업으로 연계를 하는 건데요. 음식점에서 이제 발생하는 폐식용유 있잖아요. 치킨집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바이오 디젤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판매를 하게 되면 수익도 창출되고 환경 개선 기여도, 각종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폐식용유 판매 수입으로 기타 소득을 좀 늘릴 수가 있다. 그리고 소득 분산이 되고, 그리고 황친화적 사업장에 인증을 받으면 각종 세제 혜택이 따라오거든요. 정부 지원 사업 그런 것도 또 선정받을 수도 있어요. 뭐 로컬 크리에이터, 신사업 사관학교 많잖아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그리고 우리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12번째, 음식점 고객을 좀 더 유치를 하면서 가게 장사가 잘 되게 하는 포인트, 마케팅 포인트인데 이거는 뭐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 포인트 제도, 적립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이게 판촉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이 포인트 사용 시에는 매출이 또 차감될 수도 있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또 고객 분석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마케팅 계획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비 처리되고 매출 증대되고 좋은 포인트를 삼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5가지 절세 비법과 한 12가지 정도의 꿀팁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중에 5가지만 내가 실행을 해도 굉장히 세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중요한 건 실행력이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말씀을 드려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자,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때문에 고민 많으신 대표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머니 세금 해결사 정 대표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담해준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돈을 버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